여러분 안녕하세요. 도치경제입니다. 오늘은 경제뉴스 읽기를 해볼 거고요. 오늘은 GS건설과 두산인프라코어와 관련된 뉴스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제목부터 보면 GS건설이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참여한다라는 머니투데이 기사고요.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두산그룹 핵심 계열사인 두산인프라코어 인수전에 GS건설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건설기계 중장비와 플랜트 엔진 등을 제조하는 두산인프라코어와의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결정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GS건설은 PEF인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와 함께 짝을 이루어가지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예비 입찰에 참여했다. 두산인프라코어를 사기 위해서 인수전에 입찰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GS건설 컨소시엄은 현대중공업 지주 컨소시엄을 비롯해서 6개사와 경쟁을 해서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수전에 GS건설이 좀 늦게 합류한 배경에는 사업 다각화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된다라고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느라 좀 늦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GS건설의 최근 분기 매출의 절반 이상은 건축, 주택 분야, 아파트나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지음으로써 건설 수입으로 돈을 벌고 있는데, 플랜트와 전력 분야 매출 여기도 좀 키워야 돼서 좀 시너지를 내려면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건설 기계를 만드는 회사를 사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기존 건설 분야와 시너지가 기대된다. 중국 시장에 두산인프라코어가 지금 성공적으로 안착해 있는 점도 사업 확장성에 긍정적이다. GS건설이 해외 매출 확대하는 데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보면 GS건설은 올 상반기 연결 기준 2조 원에 넘는 현금성 자산 확보해서 인수전에 필요한 자금 여력은 충분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도미니스 인베스트먼트와 공동 경영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과 지분율은 매각 대금이 확정된 이후에 결정할 것이고, 두산인프라코어 매각 우협 대상자는 다음 달, 그러니까 11월 중순에 이후에 결정될 전망이다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기사를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볼 포인트 역시 3개 골라봤는데요. 보면은 두산인프라코어, 지금 팔리는 두산인프라코어가 뭐 하는 회사길래 GS건설이 사는 건가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 두산인프라코어가 왜 지금 시장에 팔리려고 나와 있는가에 대해서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S건설과 공동 투자를 하기로 한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는 또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는 뭐 하는 회사인가 보면은 여기 사진에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요. 두산인프라코어는 굴삭기 같은 건설기계, 중장비들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거 말고도 땅을 파거나 아니면은 자갈을 치운다거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건설 장비들을 만들고 있고, 굴삭기가 지금 대표적인 상품 중에 하나인 거죠. 포크레인 보시면은 이제 여기 두산이라고 적혀 있는 포크레인 많이 보셨을 텐데, 두산에서 이 포크레인은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대우 로고잖아요. 왜냐면은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원래 대우 회사였어요. 대우중공업 밑에 있던 회사였고, 대우중공업에서 이런 건설기계 만드는 사업 부분이었는데, 요게 대우그룹이 망하면서 대우그룹이 해체되는 과정에 두산그룹으로 넘어와서 두산인프라코어가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 두산인프라코어가 미국의 밥캣이라는, 미국에도 역시 소형 건설 장비라고 해야 될까요? 포크레인인데 좀 작은 포크레인 같은 걸 만드는 밥캣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이런 건설 장비들을 크기는 좀 차이가 있지만 만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포크레인을 많이 팔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두산인프라코어는 그러면 왜 지금 팔리고 있나라고 말을 하는 건데, 그러려면은 두산그룹의 상황을 좀 알아야 합니다. 사실 두산그룹은 2010년대 이후로 계속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2010년대 이후로 계속 뭔가 사업이 안 풀리면서 유동성의 위기가 왔고, 그래서 계열사들을 하나하나 다 외부로 이제 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회사가 요 정도 회사가 있고, 지금 요 회장님 밑에 이제 두산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 핵심 계열사로 두산중공업, 그리고 두산건설, 지금 오늘 팔고 있는 두산인프라코어,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린 두산밥캣, 요렇게 이제 주요 회사들이 있는데요. 이 회사들을 지금 더 팔아가지고 두산중공업을 살려야 되는
아주 이제 끝까지 온 겁니다. 팔 게 없을 정도로 다 팔고 지금 메인인 두산중공업만 남게 되는, 사실상 그룹이 아니라 두산중공업 단일 회사가 되는 뭐 그런 수준까지 와 있을 정도로 두산그룹이 지금 굉장히 큰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거의 10년째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이렇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요 두산 위브, 두산건설이 짓는 두산 위브 아파트에 있는데요. 요 아파트 단지는 일산, 경기도 일산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인데 두산건설이 지었어요. 두산건설이 지었는데 문제는 이 아파트를 2013년에 지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가 꺼지면서 부동산 시장에는 이제 폭락밖에 남지 않았다, 뭐 이런 분위기였거든요. 지금이랑 굉장히 상반되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일산에서도 좀 많이 외곽 지역인 탄현이라는 곳에 이렇게 큰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뭐 수천 세대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가 미분양, 완전 미분양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공사 대금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보증을 두산건설이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두산건설이 공사비도 다 안 해주고 뭐 공사비 조달하려고 빌렸던 대출금 이런 것도 다 갚아주고 하면서 완전 수천억 적자를 보게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일산뿐만 아니라 경기도나 뭐 충청도 여러 지역에 두산 이브를 지었는데 굉장히 미분양이 많이 났습니다. 뭐 용인에도 있고 뭐 화성에도 있고 뭐 굉장히 많은 곳에 미분양이 남으로써 두산 이브가 두산 이브 요 브랜드가 두산건설에 총 한 1.7조 정도로 마이너스를 냈다고 해요. 두산그룹이 아무리 재벌이라고 해도 마이너스 2조 가까이를 손실을 내면은 그룹 자체가 휘청휘청 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산건설 때문에 두산그룹이 1차적으로 한번 힘들어졌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 이제 요거는 화력발전 그리고 원자력발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두산중공업이 하는 주요 사업 중에 하나가 요 화력발전소와 원자력발전소에 들어가는 발전용 터빈을 만드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발전기죠. 뭐 소위 말하는 이 발전기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제 석탄 화력용 발전기를 만들다 보니까 석탄 화력은 이제 좀 사양 산업이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국가들에서 좀 여러 가지 규제들도 하면서 좀 이제 석탄 화력 발전소는 더 이상 확대되기가 힘든 상황인데 다 신재생 에너지를 하잖아요. 근데 두산중공업은 좀 옛날 사업에 집착을 했던 거죠. 그래서 석탄 화력 발전에 좀 의존도가 높으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좀 힘든 상황인데, 그 다음에 이제 원전에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이제 원전에 들어갔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요즘에 탈원전을 테마로 국가에서 이제 원전 설비를 좀 가동 중단을 시키고 있잖아요. 물론 그게 좀 과했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는 좀 논쟁이 있는 상황이지만, 어쨌든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이 원전 사업이 망가지면서 그동안 원전에서 수주했던 그런 여러 가지 계약들이 다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 아주 뭐 마이너스 80%인가요? 뭐 어쨌든 엄청 뭐 영업이익이 많이 깎여 있는 상황이고, 지금 두산건설도 힘들고 두산중공업까지 이렇게 마탱이가 가버리니까 두산에서는 이 인프라코어 계열사 말고는 다 휘청휘청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산중공업이 빚이 너무 많아졌어요. 빚이 뭐 3조인가 뭐 5조인가 뭐 하여튼 엄청 많은데, 5조 정도 되는데 3조를 지금 산업은행에서 빚 갚으려면 3조 만들어 와. 그러면 우리가 빚 만기 연장해 줄게. 뭐 이렇게 말을 해가지고 이 3조를 마련하기 위해서 유일하게 남은 알짜 회사인 이 두산 인프라코어를 팔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두산건설이 이미 마탱이가 가 있는 상태라서 팔 수도 없고, 두산 인프라코 이 회사를 지금 팔아서 이 빚을 갚으려고 지금 두산그룹이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두산 인프라코가 매물로 나와서 시장에서 뭐 1조에서 2조 정도로 거래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 아까 이제 GS건설과 공동으로 두산 인프라코어의 입찰에 참여하는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이분이 이제 대표님이시죠. 대표님, CEO라고 보면 되고요. 정도현 대표님인데, 이분이 이제 여기 보시는 정형근이라는 예전 국회의원이에요. 옛날에 뭐 한나라당이라는 당이 있을 때 그때 이제 국회의원 하시던 분인데, 요분의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뭐 소위 말하는 금수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요 정도현 대표님이 도미누스 인베스트먼트라는 회사를 차려서 2011년에 차려서 지금 거의 10년 정도 운영을 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여러 가지 10년 정도 된 회사다 보니까 포트폴리오가 좀 많았어요. 제일 대표적인 회사가 여기 K-스위스, 뭐 신발 같은 거 만드는 K-스위스 이 회사에 투자한 적도 있고,
다음에 뭐 MC넥스라고 뭐 카메라 부품을 만드는 회사라고 하네요. 이런 회사도 있고, KG 이니시스, 뭐 간편 결제를 하는 이니시스 이 회사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명 리조트 다들 아시죠? 뭐 관광지마다 있는 대명 리조트의 계열사 중 하나인 대명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에도 투자를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이랜드가 가지고 있는 켄싱턴, 뭐 폴리네시아에 있는 법인이라고 해서 사이판에 있는 리조트, 켄싱턴 호텔들을 가지고 있는 이랜드 법인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이런 다양한 회사들에 투자를 한 이력이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소위 말하는 PEF, 경영권을 사고 파는, 기업의 경영권을 사고 파는 사모펀드 중에 하나인 거고요. 이 사모펀드가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라는 알짜배기 회사를 사려고 GS건설과 손을 잡고 이번 인수전에 뛰어들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경제뉴스 읽기 여기까지 하겠고요. 뭐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